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청와대는 그야말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일본에 맞대응하는 결기에 찬 모습입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최중락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중락 기자. 네. 일본이 무도하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현재 이 청와대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표현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보면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요. 절대로 이번에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처럼 청와대 참모들의 분위기도 그야말로 결의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했어요. 전쟁의 작전 최고사령부, 현재는 청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쟁에서는 국내외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안보와 정치 문제로 이번에 경제로 보복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또한 선전전에서는요, 일본의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요, 미국의 현상 유지, 그러니까 스탠드 스틸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잘못된 것을 언론에서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청와대로서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의 이제 페이북 앞에서 이제 기사도 봤고 지금 얘기도 했는데 일단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렇죠. 청와대가 어떤 전략으로 일본한테 대응할지 이게 궁금한데 일단 국제 여론전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세를 점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외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장이 될 수 있는 방콕에서 열렸던 그 RCEP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여서였는데 네. 이번 회의 결과로 의장 성명이 담겼죠. 의장 성명에는요, 한일 갈등과 연결될 수 있는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 성명은요,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무역이 최근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일 간의 무역 긴장의 고조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무역 긴장이라는 표현 그리고 반세계화라는 표현은요. 지난해 의장 성명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새롭게 반영이 된 건데 네. 일단 방콕에서 벌어진 외교전에서는 국제사회가 일단 우리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여부가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찾아온다면서요. 그렇죠. 미국의 행보를 보면은 근데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국제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국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이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청와대는 미국이 중재가 아니라 관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어느 쪽을 딱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 편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익에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항상 미국 그렇죠. 우선주의니까요. 자국주의니까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일단 미국은요. 동북아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의 필요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유지를 원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일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와대 방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일 갈등, 지소미아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미국은 한일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화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번에 5배 가까이 대폭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한 1조 정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5배 정도면 5조 가까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12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8.15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예, 광복절 경축사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 이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이번 8.15 경축사는 핵심, 한마디로 그냥 대일 메시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 이후에 긴급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단호함 속에서도 대화의 문은 일본에 열어놓겠다였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있었던 대국민담화죠. 일본 네. 보고 대화의 길로 빨리 나와라 이런 얘기. 외교적으로도 풀겠다라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긴급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 네.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시행이 오는 28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문 대통령이 국민 또는 그리고 대일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실행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여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물밑 대화 진전에 따라서는 메시지 강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진전된 상황이 없으면 문 대통령의 일본의 부당함 그리고 대일 강경 메시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중락 기자였습니다.